네, 이명박 정부에서 MBC 김재철 사장 때 노사가 이제 대립하기 시작해서 말이죠. 그때 이제 파업도 했고 해고도 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MBC 노사 갈등 그리고 MBC 문제는 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또 PD 수첩 PD들이 제작 중단을 또 선언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또 노사 대립이 뭐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 김영국 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영국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국민들이 뭐 보기에는 MBC 사태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 벌써 9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9년이 넘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노사 갈등이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이유, 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행자께서 노사 갈등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MBC 경영진은 원래는 MBC는 국민의 자산이죠.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방송사인데, 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그 소수의 권력자들이 MBC를 사유화하면서 네. 이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아니라 MBC의 사측은 사실상 소수 권력자들을 대리해왔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권력과 언론 자유를 지켜내려는 방송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 이제 사내에서 이런 고를 외쳤다가 지금 인사위원회 2번 이제 회부돼서 회를 뭐 진행했나요? 김민식 PD 말이죠. 김민식 PD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민식 PD를 징계하겠다면서 인사위가 2차례 열렸는데 그 2차례 모두 징계를 하지 못하고 인사위가 중단됐습니다. 네. 김민식 PD가 장문의 소명서를 준비해서 인사위에서 읽는데 이 인사위원들이 이 소명을 하지 못하게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조만간 인사위가 다시 열릴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네. 당초 이제 오늘 방송 예정이었던 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어떤 취재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MBC PD 수첩 윗선에서 이 아이템을 막아서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뭐 게이트키핑 과정입니까? 아니면은 일방적인 어떤 묵살입니까? 이 PD수첩 PD들의 제작 중단은 사실 직접적 계기는 이 8월 1일 오늘 방송 예정이던 아이템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었지만 네. 지난 5년간 누적된 이 심각한 검열 행위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직접적 계기가 됐던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아이템의 가제가 한상균을 향한 2개의 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다루는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이 확정돼서 수감이 돼 있죠, 교도소에. 네. 근데 이분을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사실 이 아이템이 다루고자 했던 건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네. 한 국회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 집배원들이 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한 사건들도 있었고, 네. 또 얼마 전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냈던 버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다루면서 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짚어보는 아이템을 하겠다고 제출한 겁니다. 네. 근데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이 담당 국장인데요. 이 국장이 방송심의규정 구조사항을 들먹이면서 이 아이템을 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구조사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방송 사업자나 종사자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네. 근데 조창호 국장은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이 아이템을 취재하겠다는 PD들이 전부 다 노조원들 아니냐, 노동조합원들 아니냐. 네. 근데 당신들의 수장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문제를 다루겠다는 건 이해관계와 충돌하므로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게, 네.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방송이나 신문사 상당수의 기자나 PD들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이거든요. 네. 그럼 아예 이분들은, 이 방송사나 신문사들은 전부 다 노동 문제에 관한 취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더 심각한 건 회사의 주장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네. 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재 자체를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네. 노동 문제를 취재하려면 노조를 탈퇴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당노동 행위는 지난 5년간 MBC에서 아주 심각하게 누적돼서 자행돼 왔고, 네. 현재 회사는 고발까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문제로 또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을 또 고소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고요, 사장은. 그래서 네. 물러나지 않는다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 어떤 양극단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이 김장겸 사장은 지난 2011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보도국 정치부장을 맡은 이유로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탄핵 국면에서 사장, 3년 임기 사장에까지 오른 분입니다. 네. 사실상 MBC 뉴스가 몰락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분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공영방송 사장의 제1 덕목은 네. 방송사의 종사자들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권력이나 재벌로부터 그 제작 자율성이나 공정성을 침해받지 않고 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영방송 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네. 근데 이 임무를 잘 하도록 사실 임기를 보장하자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 김장겸 사장 같은 분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의 부역자가 돼서 방송 종사자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탄압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가? 저는 이건 공영방송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네. 방송통신위원회 내지는 방송문화진흥회 이런 그 공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들이 나서서 해임을 해야죠. 해임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분한테 지금 어떤 해임의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군요. 예,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MBC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가 좀 복잡한데, 네. MBC의 사장을 뽑는 이사회에 대한 이사진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네. 근데 이사진도 사실 김장겸 사장을 선출하고 지난 수년간 MBC를 망가뜨리고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영방송 파괴의 이 공범들입니다. 네. 따라서 이사진들을 당연히 해임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김장겸 사장도 당연히 파면 해임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박문진 지금 이사장인 고용주 이사장 네. 또 지금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일단 기소는 돼 있나요? 네, 이분은 얼마 전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분이 사실 80년대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이런 편향적인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이런 편향적인 분이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네. 한국 사회에서 언론 자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가장 직접적인 상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해임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방통위 이제 어제 임명이 됐죠. 이호성 위원장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거의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를 통해서 사장을 해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새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네. 적폐청산 아닙니까? 네. 근데 사회 곳곳에서 검찰, 재벌 이런 개혁의 물결들이 있는데 네. 지금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적폐가 아직까지도 굳건한 곳이 바로 공영방송사입니다. 네. MBC, KBS 두 곳인데 특히 MBC입니다. 네. 물론 이게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방송 종사자들이 내부에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공영방송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싸움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네. 관심 갖고 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자 문화방송부부 김영국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MBC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사측의 입장도 있을 텐데요. 사측의 입장도 저희들이 또 반론의 기회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